얼마 전에 은퇴를 하시고 몇 년 전에 하나 매입을 하셨는데 그런 건물을 사는 순간 새로운 그 노동에 대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빌딩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요즘에 좀 빌딩 시장이 너무 핫하잖아요. 네네. 너무 뜨겁고.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은퇴를 하신 분들이 빌딩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신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네. 최근에 저희 회사에 그 은퇴를 하신 분들이 상담을 하러 왔었는데 그냥 그때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희가 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가 상담 이후인데 한 50대 후반 되시는 부부가 오셨어요. 그죠. 네, 이분이 이제 고위 공무원이셨고 조금 높으셨었어요. 네.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하시고 이제 그동안 모아놓은 자본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했는데 몇 년 전에 부분상가를 하나 매입을 하셨는데 네, 치과가 들어가 있는 부분상가였어요. 그게 한 2년 전에 매입하셨다고 네, 한 2년 전 네네. 정도. 네, 그런데 그 매입하자마자 몇 달 만에 치과가 나가서 거의 그 뒤로 지금까지도 공실인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냥 이제 꼬마 빌딩으로 알아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걸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오랫동안 상가주택이나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걸 처분을 하시고 생활비를 마련할 만한 그런 수익형 빌딩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점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가 오늘의 좀 내용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빌딩을 투자를 할 때 네. 이제 선호할 만한 물건들과 네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빌딩 투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은퇴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조금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종류를 투자를 할 땐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그쵸. 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네, 저희가 그 내용을 지금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들어가기 앞서서 그 은퇴하신 분들의 좀 투자 성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분들도 약간 정확한 특징이 공통된 특징이 있으세요. 또 저희도 은퇴하신 분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저희가 총 4가지 성향으로 좀 구분을 했는데 네. 첫 번째가 수익성이에요. 네네. 네, 일단 그 은퇴하신 분들은 그 은퇴하고 난 이후에 수익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매달 이제 임대료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을 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네네. 임대 수익이 계속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좀 선호를 하시고 네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꾸준히 들어올 수 있도록 안정성을 좀 추구를 하세요. 공실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좀 안정성을 좀 추구하시는 거죠. 네네. 또 다른 특징으로 보자면 오랫동안 그 봉급 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임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좀 상대하기 쉬운, 관리하기 쉬운 그런 이제 깔끔한 임차 업종을 선호를 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학원이라든지 뭐 메디컬 이런 건물을 많이 선호하시죠. 그렇죠. 이게 약간 항아리 상권의 깔끔한 건물들, 네, 누가 봐도 네. 깔끔한 건물. 그렇죠. 네네네. 이분들이 또 특징이 또 있는 게 금융위기를 다 겪으셨어요. 네, 연세가 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IMF라든지 뭐 2008년 리만 사태라든지 이런 위기를 다 경험하셨다 보니까 그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셔서 대출을 많이 받질 않으십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네.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55 이후에 그렇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투자님 말씀처럼 내용 생각해 보면은 대출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금리가 두 자릿수였던 것도 뭐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느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금리가 올랐을 때 그 위험을 부담하기 좀 싫으셔서 대출을 최대한 안 받으시고 매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총 이렇게 4가지 특성이 있으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토대로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이 어떤 건물들을 좋아하는지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한번 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선호하는 건물들을 보여드리면은 네, 첫 네. 번째로는 이제 항아리 상권에 있는 네, 네. 메디컬, 뭐 학원 건물들이요. 네, 이런 상권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나 이런 좀 경제 위기에도 사실 휘청거리지가 않아요. 네,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안정적이었다라고 판단되는 게 항아리 상권 건물로 네. 지금 판단되고 있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아리 상권을 찾으셔서 항아리 상권에 좀 투자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네, 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은퇴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빌딩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좋아하지만 역세권의 메디컬 빌딩들. 네, 네. 네, 사실 이제 메디컬 빌딩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약국이나 편의점이 있고 네. 이제 상부층들은 다 이제 병원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물들인데 그렇죠. 그런 건물들은 일반 건물들보다도 임대 수익이 더 높게 나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또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깔끔하니까 깔끔한 메디컬 빌딩이니까 약간 이런 두 종류의 건물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 거죠. 네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또 너무 오래된 건물들을 선호를 하지 않으세요. 이게 좀 낡지 않고 좀 겉보기에 좀 깔끔해 보이는 건물들. 네, 그리고 또 이제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어야지 건물 수선비도 별로 안 들고 관리할 게 좀 적고 또 엘리베이터도 있고 해야 뭐 추후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문제 번거로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간 깔끔하게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을 선호하십니다. 이게 최소한 좀 이렇게 본인들이 좀 뭐 신경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건물들을 좀 선호하시는 거죠. 네네, 최대한 그 임대료가 불로소득이 될 수 있을 만한 건물을 선호하시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건물에서 네, 수익은 4% 이상 나오는 걸 선호를 하시죠. 왜냐면 그 수익이 받쳐지고 그 수익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근데 뭐 현실적으로 최근에는 이런 항아리 상권의 뭐 메디컬 빌딩에 4% 이상 나오는 게 정말 없잖아요. 아 진짜 이게 쉽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네네. 찾기가 어려워요. 너무 네네.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네. 이런 컨셉을 계속 찾다 보니 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하염없이 흘러가죠. 네, 또 컨셉에 맞는 물건은 없고 가지고 있는 은퇴 자금에서 계속 그 생활을 하면서 돈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급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는 네. 그래도 조금 이런 기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좋은 건물을 사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찾다 안 되다 보니까 이 수익에 홀리셔서 잘못된 좀 선택을 하시는 그렇죠. 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종잣돈이 이렇게 있는데 그 종잣돈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게 이제 그 막 마음이 급하신 급하신 거예요.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런 케이스를 매입을 할 때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좀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총 4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이거는 은퇴자분들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단일 임차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임차인이 네, 하나라는 뜻이죠. 한 임차인이 있는 건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투자하시는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단일 임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한 임차인만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건물 관리도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하고 네. 관리도 사실 또 편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도 이제 단일 임차로 맞추는 게 이제 각자 개별로 임차 맞추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선호하시고 또 스타벅스나 버거킹 같이 우량 임차인들이 가끔가다 이제 한 건물을 다 쓰면서 장기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임차인들을 사실 선호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네. 이게 은퇴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조금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저는 안정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 임차인들이 처음에 이렇게 관리도 편하고 임대료도 잘 내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죠. 만약에 임차인이 나갔을 경우 바로 바로 이제 퇴거를 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한 번에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죠. 네네. 장기 공실이 됐을 때. 네, 그리고 사실 임차인이 한 번 나간 이후에는 뭐 물론 워낙 위치가 좋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네. 바로 임차를 맞춘다라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특히 요즘 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실 리스크가 좀 상당히 강해졌을 때는 단일 임차에 관련돼서는 은퇴하신 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단일 임차인으로 된 건물을 투자하시기 전에는 이걸 이제 그 다음에 임차도 좀 맞출 수 있는지 좀 그걸 좀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번째 케이스는 위락시설이 들어간 건물입니다. 네, 위락시설. 네, 부동산 용어로 위락시설이지만 네네. 네, 쉽게 말하면 유흥업소죠. 유흥주점들. 네, 네네네. 유흥주점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보면은 좀 임대료가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오죠. 네, 네. 수익률이 대부분 다 높고. 네, 웬만하면 6%, 7% 나오는 그런 유흥업소 들어간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뭐 임대료를 잘 내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그 임대 관리를 많이 안 해보셨다 보니까 좀 임대 관리에 대해서 많이 노고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업종은 임차인 관리가 또 쉽지는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네, 다른 임차에 비해서 약간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는 하죠. 네네. 그리고 또 매입을 할 때 취득세가 또 중과세가 나오고 또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모르고 매입을 하신 분들이 또 많이 은근히 계십니다. 그쵸. 이게 그 30평, 그 100캡에 초과되는 건물들은 또 이게 그 취등록세가 또 중과가 되고 네, 3배 정도? 네,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네네. 이제 100캡에가 넘어갔을 때는 이제 재산세라든지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이런 이제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 유흥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종 유흥 허가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애초에 그 유흥주점을 그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네, 또 네. 어렵거든요, 사실. 네, 네네. 그래서 이 유흥주점이 서로 이제 손바뀜이 될 때는 권리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한 통으로 쓰고 있는 곳이 권리금 약 30억 정도를 받고 명의를 넘기는 경우도 많이 봤어가지고 특히 이제 이런 케이스는 명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꼬마 빌딩 한 채 가격이네요. 거의. 그렇죠. 그죠? 네네. 권리금이 그 정도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신축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제 명도가 쉽지 않아서 네, 이런 것도 약간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좀 더 정말 세심하게 검토를 하시고 매입을 해야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팀장님은 저는 또 이게 그 유흥업소를 좀 건물을 가지고 계신 그 건물주도 많이 만나뵀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또 영업이 또 안 되니까 임대료를 또 밀리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이미 보증금을 깐 경우도 네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임차인들이랑 또 연락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네네. 명도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골머리를 좀 썩내는 건물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또 이런 케이스는 또 직접 그 계약을 한 임차인과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실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쵸, 다르기 그쵸. 때문에 네네네. 또 이런 경우에서도 어떻게 바지 사장이라고도 하죠. 네, 그런 것도 있어서 좀 관리하기가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유흥주점, 유흥업소에 관련된 건물들을 매입을 하실 때도 좀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팀 이번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네. 세 번째는 원룸과 고시원에 관련된 건물들인데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개조한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근생 건물인데 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건 원룸이나 고시원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이게 기존의 원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한 2, 3년 전에 주택 규제가 좀 심하지 않았을 때는 수익이 그래도 그 꼬마 빌딩보다 좀 높기 때문에 네, 많은 네. 분들이 좀 투자를 하셨어요.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이 상부층에 제일 꼭대기층에 거주를 하시면서 아래층 이제 임대를 받으면서 좀 생활을 하시는 거를 위주로 해서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 저는 사실 이런 사례들이 많은 줄 몰랐거든요. 네. 그 건축물 대장상에서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임대를 맞추기 어려우니까 다 원룸으로 개조를 해버리신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률을 또 나오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하셨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행강제금, 즉 이제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돼서 네. 매년 이행강제금도 발생이 되고 네. 이 건물을 이제 팔아서 현금화를 하려고 했더니 위반건축물이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대출을 또 받을 수가 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하는 사람이 대출을 못 받다 보니까 네, 팔 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익은 좀 어느 정도 나오지만 매년 이제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건물을 매각할 때는 이걸 다 명도를 하고서는 위반건축물을 풀고 매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한 좀 문제도 조금 심각하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떤 건물은 한 건물에 근생인데 원룸을 한 30개 정도를 만들어 놔서 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명도를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아, 이거는 명도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건 재매각이 거의 불가능한 매물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이제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게 또 고시원이었는데 네. 고시원 같은 경우도 사실 근린생활 시설이다 보니까 대출도 주택보다는 또 잘 나오고 네, 네. 또 고시원 같은 경우에 임대 수익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또 원룸처럼 임대 수익이 좀 괜찮아서 은퇴하신 분들이 그 수익을 보고 들어가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팀장님 아시겠지만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그렇죠. 개별적으로 취사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공동 취사 시설을 만들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건물 사신 분들은 다 보니까 룸 안에 개별적으로 취사 시설이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네. 웬만하면.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모르시고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게 나중에 되면은 위반건축물 아까 그 원룸처럼 이행강제금이 또 발생이 되고 이건 심한 경우에는 그 해당 시에서 철거 명령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좀 철거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었던 그 건물주들도 제가 또 만나 뵀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또 막고 나중에 또 재매각할 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발생이 되고 네네. 그리고 또 더 어려운 부분은 또 관리적인 부분이었대요. 수익은 잘 나오지만 특히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수익적인 부분들이 잘 나온다 그래서 이걸 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좀 들어가시기 전에는 조금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막상 좋습니다. 이제 예. 은퇴를 하시고 건물을 매입하는 케이스가 대부분 이제 불로소득처럼 좀 약간 노후 생활을 편하게 즐기시려고 매입을 하시는 건데 그쵸, 그쵸. 런 건물을 사는 순간 새로운 그 노동에 대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웬만하면 좀 편하게 이제 노후 생활을 즐기시려면 그런 건물을 좀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생각보다 저희 좀 적은 줄 알았어요. 그래도 조금 상식적으로 조금 더 생각하실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다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네. 이런 건물 좀 투자하시기 전에는 진짜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시고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은 이런 물리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꼭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 마지막 케이스 구분상가입니다. 어우, 네. 구분상가. 오늘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게 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케이스죠. 진짜 그분들도 사실 제가 1층이면은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층이 좀 주요 지역이면 괜찮은데 네네. 그분도 또 상부층이에요. 네네. 투자하신 곳들이. 그렇죠. 구분상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건물이 크게 있으면 이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분권을 사는 건데 뭐 401호, 뭐 203호 이런 호를 사는 거죠. 아파트처럼. 이제 그걸 구분상가라고 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네네. 1층에 정말 좋은 위치에 있으면 뭐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공실률도 없어서 괜찮아요. 하지만 수익이 높은 건 이제 지하 뭐 헬스장 들어가 있다든지 맞아. 뭐 위에 사무실 들어가 있는 한 150평 정도 사무실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이제 좀 수익은 잘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게 공실률이 좀 높습니다. 아 진짜 높아요. 이게 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수익이 좀 높아가지고 네, 이렇게 네. 좀 투자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가보면은 진짜 금세 비어져 있는 상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1층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도 많고 이러니까 임차를 또 상부층보다 또 수월하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또 공실이 됐을 때 임대료를 못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비를 소유주가 직접 내야 돼요. 아 네. 맞아. 네. 또 어떤 건물은 전용 면적보다 공용 면적이 더 큰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 상가에. 근데 그런 건물들은 임대료가 만약에 한 250이라면 관리비가 150만 원이에요. 아,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네. 관리비 이제 비중이 엄청 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임대료 250 잘 받다가 임차인이 만약 나가서 공실이 장기화된다. 그럼 매달 한 150만 원을 소유주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정말 상권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다른 층에는 임차인이 얼마나 공실이 있는지, 다른 주위의 건물 또 신축되는 거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다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분 상가도 정말 세심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구분 상가도 사실 조금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알 수 있는데 이제 2, 3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꽉 차 있으면 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좀 비어져 있으면 안 들어갈 텐데 네네. 전체가 다 만실로 되어 있으면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신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래도 좀 입지 분석이나 상권 분석은 좀 정확하게 하고서는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그 은퇴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케이스 4개를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그 4개의 공통점이 다 똑같아요. 높은 수익형, 수익이 높은 그런 투자 물건인데 이제 이런 거는 정말 잘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물인 거죠. 저희가 오늘 영상을 또 제작하게 된 게 네네. 저희도 여기 빌딩 시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네네. 좀 은퇴하신 분들이 좀 투자 잘못하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시가 그 분양상가 고객 말고도 다른 여러 고객들도 와서 많이 말씀도 하시고 그렇죠. 실제로도 막 피해 보시고서 잠도 못 자시는 분들도 저희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네네. 이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손해 안 보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제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컨텐츠로 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